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0.25% 떨어진 43,717선에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1.24% 크게 올랐고요. 21,17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0.38% 오른 6,074선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FOMC 전날이라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소매 판매 지표가 전달에 비해서 소폭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7%가 나오면서 전달에 0.5%에 비해서 상승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는 소폭 내려왔습니다. 현재 자동차 쪽의 판매가 강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나머지 지표들은 산업 생산 지표, 기업 재고 지표, 그리고 자동차 제외한 소매 재고 지표, 그리고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아무래도 오늘의 분위기는 내일의 FOMC의 초점에 맞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가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가장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저희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죠. 이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재정적자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5% 경제 성장률 목표를 유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그 대신에 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예고된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으로 현재 소비를 살리겠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의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소비 둔화로 올해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전쟁을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전쟁 예고가 경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2%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도 재정 적자에 대한 비율을 크게 늘려서 부양책의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현재 재정 적자 비율이 1% 상향 시 약 256조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특별채권 발행 등 추가적인 부양책도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방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공식 경제 목표치가 분명히 전인대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하락의 요인을 잡고 있고, 또한 경제정책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과연 여기에다 불씨를 피울 수 있을지 주목이 기초가 되는 바입니다. 네, 이번 경제성장 목표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 정책 부양 의지가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위스로도 가보겠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고속도로 등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하지 못한 거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대비책도 마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차 운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고속도로 및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행할 수는 있으나 필요시 항상 수동 운전 전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자동 주차가 허용이 되게 되고요. 지정된 주차장과 차고에서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주차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각 주가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 가능한 승인한 노선을 지정할 수 있게 되게 되고요.
승인된 노선에서는 중앙 관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체의 안전 기준도 동시에 강화시켰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제조사는 도로 안전과 교통흐름 보장을 위해서 명확한 안전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기대 효과들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한 안전성 향상,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스템은 인간의 실수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자율주행 도입으로 교통체증 완화 및 효율적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또한 여기에다가 알렉산드르 알라이 로잔 연방공과대학교의 조교수 같은 경우는 AI 자율주행은 도로 사고의 주 원인은 인간의 실수를 제거하는 게 목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 도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스위스는 아무래도 유럽 주요국 중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혁신을 나서며 현재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받고 있고요. 현재 중앙 관제 시스템과 원격 통제 규정을 포함해서 안전성을 우선시한 점이 특징이며 현재 AI 기반 기술이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지속적으로 인간의 판단 오류를 줄여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는 점, 이에 따라서 제조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물류 운송 사업에 지속적으로 교통 흐름을 통제를 함에 따라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의 실수를 보완해주는 정도에서는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현재 투자 기간은 트럼프 임기 동안 4년간 AI와 이런 관련된 인프라에 중점적인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약 10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프트뱅크의 AI 투자에 대한 현황이 공격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영국의 AI 자율주행 기업 웨이브와 반도체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를 인수한 점, 오픈 AI에 투자한 점, 지속적으로 소프트뱅크는 기술 전문 투자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비전 펀드에 대한 자금을 늘리고 있고 주요 자산 ARM 홀딩스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1기 때도 2016년에 트럼프 당선 때 손 회장 같은 경우는 비전 펀드 절반을 활용해서 500억 달러 투자와 5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대미 투자 확대와 AI 산업의 중심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AI 투자는 AI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는 트럼프의 친기업, 친기술 정책과 맞물려 더욱 미국 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 약 143조 원과 10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은 미국 경제의 향상과 고용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AI 및 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 현도에도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쪽에 대해서 인수팀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인수팀은 EV 보조금과 의무화 정책에 대한 폐지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EV의 보조금에 대한 지원 중단과 EV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7,500달러 폐지가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제공되는 세액 공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 쪽도 굉장히 일론 머스크 쪽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타격은 테슬라가 받게 되겠지만 그 뒤에 있는 후속 기업들에게는 마진율을 전환할 수 없다 보니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던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소 건설 예산을 회수할 계획이며 현재 국방의 공급망 및 배터리 광물 가공에 대한 계획 가공에 대한 전환할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던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V 생산 유도 정책을 폐기하며 현재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엄격한 기준을 다시 또 2019년 수준으로 롤백할 것이다. 완화 시 배기가스가 25% 증가하고 연비가 15%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으로 배출 기준을 차단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2035년까지의 내연 기관 금지 목표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개 이상 주가 채택하고 있는 더 엄격한 배출 기준도 차단할 방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산 자동차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중국산 부품, 자동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되면서 글로벌 배터리와 원자재의 관세 부과 후 동맹국과 면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국방부가 지적했던 중국의 배터리 소재 우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